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 온 과치입니다. 네, 김정국입니다. 네, 다시 2부로 이번에는 종국씨가 그 좋은 유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저희 갔죠, 프랑스에. 네. 딱 처음에 어땠나요? 그토록 원하던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던 파리 내가 현실이 됐구나.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그냥 신세계였죠. 갔는데 진짜 막 그 공원 잔디밭 그런데 이제 딱 여자가 이제 뭐 남자에게 허벅지 펴고 누워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역시 외국이군. 뭐 역시 그런 자본주의군. 했겠네. 파리 무슨 대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네임은 모르겠어요. 불어로 하면 뭐예요? 불어로 한번 멋있게 불어도 해주세요. 되게 길어요.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파리 벨빌.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학비는 어떻게 됐어요? 학비는 당연히 북한에서 오, 나라에서. 네. 오. 저희는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학비를 싸주나 봐요, 학교로. 학교로 미리. 생활비 같은 거는? 북한이 주는 거죠, 당연히. 어. 그러니까 그것도 북한이 BNP 파리바라고 프랑스에 프랑스 시중은행이 있는데 거기랑 일단 제휴 맺어가지고. 제휴를 맺어서 거기에 매달 장학금을 싸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들어온 날에 딱 열어보면 그 돈이 꽂혀 있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3년간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한국 채널도 보고 했나요 혹시? 프랑스에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유튜브나 인터넷 사이트로 유튜브를 보는구나.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죠. 저는 그냥 엔터테이너로 즐겼어요, 진짜. 여기 한국 사람들이 이제 퇴근하면서 예능 보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보듯이 저도 그냥 심심하고 공부 안 하고 쉴 때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노래 듣고. 나 한국 가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장성택 처형 사건과 관련이 되는데 저희를 유학 준비시키면서 그걸 총괄했던 부서가 가장 위에 있는 부서가 그 중앙당 북한 중앙당 행정부였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이 당시 장성택이었고 우리가 나오기 전에 장성택을 다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아까 말했잖아요. 6개월 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이 딱 돼서 선발되니까 그 장성택 사무실에 이제 직접 다 가서 중앙당 평사에. 중앙당 수사 들어갔어요. 이야. 네, 들어가서 그때 여기가 나왜 장성택 사무실이구나. 나 왜 부러워하고 있지? 저 사실 신기한 경험이긴 하죠. 좀 신기하지. 중앙당 평사에 그 김정일이 일하는 곳 아니에요. 중앙당 평사가. 그렇죠. 언제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장성택도 만났었고 아무튼 그래서 장성택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에서 조직을 해서 물론 그 장성택이 조직한 것도 어떤 김정일의 지시가 있으니까 하긴 했겠죠. 그랬겠죠. 예. 저희가 2011년에 나왔는데 장성택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14년인가 그때 2014년인가 2013년인가요. 아무튼 그때 반당 반영명 종파분자 반육족 반국가 범죄 해가지고 처형이 됐거든요. 정문에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정훈이 올라오면서 김정은이 죽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성택까지 만났고 장성택이 보냈으니까 우리로서는 좀 찝찝했죠. 이게 뒤탈이 있을까봐. 그치. 북한이란 안 게 또. 그래도 북한이란 나라는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유학 나갔다 오면 외국을 알게 되고 세계를 보는 시야가 생겨서 좋기는 하지만 꼬리표가 붙는다. 그치. 왜냐면 자본주의 문물을 보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 노란 물을 빼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 유학생을 쓰려고 해도 10년 동안 단련시키고 뭔 개소리야! 검증을 한 다음에 쓴다 이런 식의 어떤 루머면 루머? 근데 뭐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네. 근데 그거 뺄 수가 없지. 근데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우리 내보낸 사람이 덜컥 반당반응 종파분자로 처형이 됐대네요. 그러니까 그 소식은 바로 들었어요. 외신들은 빠르잖아요. 북한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그쵸. 프랑스 언론에서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장성택 죽였다고 뉴스가 뜨니까 장성택 관련 인물들이 대거 숙청되든 철직이 되든 자천되고 추방을 가든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북한 내에서. 근데 실제 프랑스에서도 몇몇 외교관들이 들어갔어요. 북한으로 소환됐죠.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 일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들어갔다는 건
아 이 사람이 뭔가 장성택과 연관이 있구나. 연관이 있는 것에서 일을 했거나 뭐가 있을까. 아무튼 그 조사가 필요하니까 들어갔겠구나. 그 알았죠. 근데 저희는 뭐 장성택이 내보낸 유학이니까 저희도 우리 유학생들끼리 지금 모여 앉아서 이야기할 때 그냥 장난으로 야 우리도 이제 곧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막 곧 불러드리겠구나. 야 우리 뭐 과제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웃긴 친구가 있었는데 야 열심히 하지 마.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거든요. 왜 그럽니까? 뭐 우리 어차피 들어가 과제하지 마. 그치. 복구할 거니까 그래서 가지 안 해도 돼. 웃으면서 그냥 야, 설마 뭐 우리 들어보내겠어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유학생 10명 중에 한 명이 소환 지시를 받았어요. 들어오라고. 그 어느 날 이제 학교 갔다 왔는데 갑자기 다 대사관으로 모이래네요. 10명이 그래갖고 이게 그때 좀 뿔뿔이 헤쳐져 살았거든요. 세계 지역으로. 되게 자유롭게 살았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대사관에 다 모여라. 수업 끝난 애들이. 그래서 수업 끝나고 모였는데 그 한 친구, 그 친구가 도망쳤대요. 갑자기. 뭔 소리야? 하고 물어봤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북한에서 그 친구를 소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 친구를 데려가려고 그 버이원이라고 하죠. 버이원이 얘가 사는 그 기숙사, 대학생 기숙사 가서 데려가는 과정에 얘가 화장실 간다고 도망쳤대요. 먼저 뛴 거네. 그러니까 그 소환 지시를 받고 데려갈 때는 교묘하게 엄마가 많이 아프다. 그치. 엄마가 위급해서 너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랬대요. 요즘 전화도 못 하니까. 네. 얘가 딱 그냥 알아차렸네. 근데 얘가 되게 찝찝한 거죠 벌써. 뭔가 느낌이 싸한 거죠. 그리고 좀 멍청했던 게 가면서 은행 통장 이거 어떻게 하면 그 개설한 거 어떻게 없애는 거 통장 없애고 그다음에 기숙사 계약했잖아요. 기숙사 계약 취소하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버이원이.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올 일 없다. 얘는 뭔가 그때 위험을 감지한 거죠. 그리고 뭐 걔네 집안 사정은 걔가 알겠지만 뭐 나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빠가 뭐 장성택과 어떻게 관련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감지했는지 아무튼 그 기숙사에서 내려오다가 앞에 저게 차가 있었는데 아주 잠깐 화장실 들어갔다고 하고 그 기숙사 뒷문으로 사라진 거예요. 암만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그때 찾았는데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학생들한테. 뭐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갔을지 모르니까 뭐 그때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까지 동원이 돼서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 그 자동차 그 차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야간 근무 서는 거죠. 외교관 한 명이랑 북한 유학생 한 명이랑 해가지고 어디 있나. 야간 근무 세우더라고요. 야간 잠복처럼. 좀 난리가 났어요. 그게 한국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진짜. 언론에서 엄청 핫했어요 그때. 그래서 막 프랑스 언론이 우리 나머지 9명 중에 2명 따라가면서 친구 어디 갔냐 인터뷰하는 것까지 한국 언론에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씨. 아무튼 그러니까 그다음에 더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치. 야 그때는 오히려 우리 아빠가 이게 거위급이 아니라서 좀 다행이다. 거위급이 아니니까 장성택이랑 사실 연루될 일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오히려 그게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러다가 그 사건이 좀 잠잠해져서 한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이번에는 그 남은 9명 친구 중에 그 되게 빼기 좋은 애들 아버지가 엄청난 거위급인 애들 2명이 북한으로 소환돼 갔어요. 엄청 거위급 아빠를 둔 2명이 북한으로 소환돼 갔어요. 근데 걔네는 뭐 도중에 이런 도망가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는 그 장성택이 죽자마자 들어가진 않는 거 봐서 연류는 안 됐을 것 같고 어차피 얘네 꼬리표 달린 유학생들인데 아빠는 거위층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 꼬리표 달고 저 유학생활 하느니 그냥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 자기 밑에서 키우는 게 낫겠다 해서 데려갔구나. 그런 생각.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남은 애들은. 오히려 보호하려고 그냥 데려갔구나.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이도저도 아닌 힘없는 그냥 유학생들이 남은 거죠. 몇 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7명 남은 거예요. 그때 되게 싱숭생숭한 분위기였어요. 우리도 뭐 곧 들어가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뭐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사관에서 지시가 나오긴 해요. 뭐 흔들리지 말고 학업에만 전념해라. 그게 뭐 당의 지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또 뭐 들어가라는 지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환시킨다는 지시는 안 나와서 계속 공부를 하긴 했는데